먼저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, 지금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죠. 네, 공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심상정 위원장한테 물어봤답니다.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? 잘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. 대답,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. 국민은 알 필요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 왜 만들겠습니까, 여러분? 제1야당의 대표가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나 잡는 그런 좁쌀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.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뭐냐?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주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. 바른미래당이나 지금 민주평화당은 사실은 이 정당의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. 제일 공천제도에 문제가 많은 정당, 혁신되지 않은 정당이 자유한국당이에요. 자유한국당은 지금 5당 합의사항을 시조각을 만들었지만 저희는 5당 합의사항의 기준에서 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든 겁니다. 심상정 위원장의 발언이 이게 말 실수라든지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해명이 가능하겠지만 무의식 중에 저는 속내가 드러났다라는 생각을 해요. 첫째는 심상정 위원장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. 저도 간사지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다른 질문, 근데 그건 무슨 말인데? 라고 다시 질문이 오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고, 두 번째는 이 인식에는요. 국민들을 무지한 백성으로 생각하는 오만한 짓이 깔려 있어요. 국민은 몰라도 된다.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? 세 번째는 내 정파에 유리하면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심상정 의원의 말실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알 필요 없다. 이 발언은 패스트트랙을 태우는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고, 한 가지만 덧붙이자 그러면 심상정 위원장께서 이렇게 자유한국당과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 것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행위였다 생각합니다.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실히 이 제1당, 제2당, 즉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. 뭐 여러 이제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나왔던 저는 연합뉴스 그 분석이 제일 객관적이라고 봐요. 그러니까 지난번 20대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민주당이 18석이 마이너스 줄고요. 자유한국당이 16석이 줄게 됩니다. 확실히 이 정의당 또 바른미래당, 민주평화당이 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.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. 뭐 아주 디테일한 점은 저조차도 아직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.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수 야당에게 상당한 정도의 어떤 장점을 주는 건 틀림없습니다. 그것은 우리 사회가 이제는 다원화된 사회고 민주당으로 커버되지 않는, 자유한국당으로 대변되지 않는 그러한 소수 또 어떤 사회적 약자의 요구사항들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으로 대변되는 확실히 지지층이 있다는 거지요. 또 하나는 과거 이렇게 소수 야당이 소위 난립함으로써 국정의 불안정을 걱정한 것이 소위 다수대표제의 가장 큰 그것을 추진하는, 그것을 옹호하는 가장 큰 논리였는데, 그렇다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대 정당제로 간다고 해서 이 전국의 불안정이 해소될 거냐? 아니라는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. 즉 무슨 얘기냐면 양당제로 간다면 적어도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정에 대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는 그러한 어떤 국회 운영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, 사사건건 반대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그 국정 혼란과 불안정이 더 컸다. 그래서 차라리 그거보다는 소수 야당을 통해서 여성과 청소년,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훨씬 낫다는 반성 위에서 있는 겁니다. 박범계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유한국당 죽이려고 하시는 거 맞네요. 아니요. 지금